증시에 생겼던 상처는 아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 구간 왔고요. 그렇다면은 멀리서 보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빅픽처 그리는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빅픽처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했는데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보면은 FOMC가 있습니다. FOMC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연말 증시 전망 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도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증시도 만만치 않게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한 불안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빅픽처를 2번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정체가 알려지게 되면은 바닥을 잡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중증도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전파력은 확산이 되지만, 전파력이 확산이 되면서 오미크론이 이제 뭐 그 전체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주도종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인류한테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안도감으로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그림을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 바이러스 치명률이 전체 코로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치명률이 뭐 7%, 8%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치명률이 2%대까지 하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료 기술이 이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들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면역도 많이 좀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명률이 2%대 밑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시면요,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확진자 수가 좀 둔화가 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오늘 보니까 7,000명대를 다시 또 늘었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건 확실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오미크론 발로 다시 한번 셧다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급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EPS 전망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의 EPS 전망치인데, 지난주에도 0.43%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EPS 전망치가 지속해서 아직까지도 우상향 중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경기 전망치는 훼손되지 않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미크론발 우려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줄처럼 이제 밑으로 쭉 늘렸다가 탁 놨을 적에 고무줄이 반등이 급히 나오는 것처럼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좀 보려면은 내년도 전망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내년도가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일단 멀티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연간 PER 잠깐 좀 보면은요, 지금 S&P 500이 뭐 지난번에 이제 물론 작년에는 15배를 넘는 경우도 25배를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이제 20배와 25배 사이에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기라든가 또 이제 평상시에 보게 되면은 S&P 500은 20배 그 아래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그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거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20배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FOMC도 있는데 뭐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낸다든가 계속해가지고 위쪽으로 직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횡보성 움직임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제 안도성 급등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산타랠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회의적이었다면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피 PER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코스피 연간 PER을 보시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연간 PER이 15배까지는 갔었는데 지금 보면은 10.6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밸류 부담이 그렇게 막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평상시에도 보면은 2018년도, 19년도에도 보면은 12배, 13배, 15배까지 그때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PR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밸류 부담은 상당히 좀 적은 구간이라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고, 지난번에 또 미국 증시 한창 좋을 때 우리는 안 좋았기 때문에 디커플링 되면서 그런 데 대한 밸류에이션 여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그 선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 선을 탈출을 하고 있죠. 이 선이 그 벽이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벽입니다. 그 11개월간 뚫지 못했던 벽을 지금 뚫고 있다는 부분은 변곡점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방 탈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3050 정도의 1차 목표치는 뭐 거의 다 왔네요. 이거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왔고, 여기를 넘어서서 잘 간다면은 3150까지도 전진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봅니다. 3150선까지 전진을 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번 그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 같은 것들이 너무 외파적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약간 좀 이제 외파적이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연말까지 315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통 산타릴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1, 2주 정도의 지수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관건이네요. FOMC에서 지나치게 매파적이지만 않다면 우리 증시는 양호한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FOMC 어떤 얘기가 좀 오가게 될까요? 이제 일단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철회를 했죠. 장기화라는 것을 인정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발언을 이제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테이퍼링은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 뭐 월스트리트저널 그 어젯밤에 나온 뉴스 보니까 3월달까지 테이퍼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월가의 금리 인상 횟수 컨센이 참 중요하겠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나왔던 이제 그림인데요. 지금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 그 빨간색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 예상치입니다. 내년도에 보면은 이게 50% BP 이상에서 인상까지 좀 그 0.75까지도 거의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3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0 BP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를 예상을 하다가 지금 25 BP 정도 인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평균을 따져보면은 0.5 BP.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는 월가 쪽에서 심리적으로 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렇다면은 2번까지는 뭐 이제 점도표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 충격이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3회 이상의 어떤 점도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다시 한번 올 거를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과연 점도표 부분이 2회냐 3회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이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좀 덜 흔들리느냐,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산타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분기점이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3천선을 회복한 상황은 오미크론 이전 수준까지 시장이 재차 온 건데,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현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주 FMC가 바로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잘 돼서 잘 끝나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종목도 매수하셔도 되니까, 또는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은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봐요. 잘하면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시장과 관계없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리스크 피크 섹터인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반도체 쪽은 요 근래 뭐 삼성전자가 잘 이끌고 있기도 하고 뭐 삼성전자 때문에 사실 많이 빠졌죠. 뭐 이제 그 메모리 쪽에 이제 겨울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바닥권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괜찮겠고 자동차도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탄탄하거든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완화가 된다면은 분명히 실적이 확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겠고 조선 쪽은 올해 실적이 최악이죠.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데 내후년도 실적은 거의 뭐 담보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그 EPS 전망치가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섹터가 조선 섹터기도 하고요.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섹터는 좀 중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시장 흔들릴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방어 섹터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이 있고요. 아직까지 대선 테마 쪽이 확실하게 불붙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정책 공방, 이제 설전을 좀 펼칠 때가 좀 됐기 때문에 흥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마 쪽을 공략하신다면은 대선 테마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반등식 현금 좀 마련해 놓자 장기적인 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만한 섹터 정리해 주셨는데 큰 틀은 안 바뀐 걸로 보이네요. 오늘 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총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안도성, 그러니까 오미크론발 이제 불안감이 너무 과했다라는 이제 안도성 반등은 일단락이 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FMC와 관련된 경계감 구간으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금화를 조금 해놓으시면서 남들 눈치 볼 때 나도 같이 눈치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FMC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전략을 좀 구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